까불지 마라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만평이고요. 네. 뭐 그냥 딱 눈에 보이시죠? 예, 쿠팡 김범석 의장이 자체 조사 결과 정보 유출 별거 아님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서를 하나 던지면서 네. 옆에 달러를 만지고 있는 큰형, 큰형을 옆에 끼고 도망가고 있고 네. 쿠팡은 미국 기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된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 뭐 과로사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쿠팡이 잇따라서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행태들을 보였어요. 네,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네, 일단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자체 조사 결과를 했다면서 네. 3,300만이 아니라 3,000개만 유출됐다. 그리고 이걸 미국에 공시까지 했고요. 논란이 커지니까 한국 정부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용의자도 만났고 예. 노트북 PC도 국정원이 시켜서 건졌고 국정원이 시켜서 포렌식까지 한 거다. 그래서 결과 발표한 거다. 이렇게 또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그렇다고 국정원 말이죠. 탓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게 좀 명령을 있으면 받아서 뻔하게 드러날 거 아니야. 이게 거짓말이면. 아 그렇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허접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일단 해커가 맥북 에어를 씁니까? 맥북 에어를 쓰는 해커가 어디 있어 세상에? 저 건졌다는 노트북 실물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그거였죠. 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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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는 기본적으로 맥북 프로 쓰겠지. 잠깐만 이게 쓰더라도 네. 쓰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아니 이 모든 네. 나 지금 영화 유튜버의 시선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려가지고 해커가 3,000명분의 이거 개인정보를 해가지고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컴퓨터에 넣고 그대로 쿠팡 백에 담아가지고 호수에 던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말이 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야. 네. 해커가 맥북 에어를 써가지고 나 쿠팡 오늘 해킹해야지. 해킹했어. 3,000명 개인정보 뽑은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이러고 닫았어. 그리고 이거를 쿠팡 저 프레시백에다가 담아가지고 방에 버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시나리오라고 짜갖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예전에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거요? 그 분당 근처에선가 이게 네. 발견되었었던 왜 원희룡이 발견했나? 맞아. 서류 더미. 서류 더미. 서류 더미. 예. 예. 이걸 지금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왔을 때부터 애들이 이미 우리를 설득할 생각이 없구나. 네. 예. 근데 왜 자꾸 국정원 핑계를 댔을까? 그러니까. 봉우리는 왜라고 생각해요? 뭐 일단 국정원이 하는 일 자체가 음. 항상 기밀이 유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거를 갑자기 12월 25일에 빵 터트린 거잖아요. 포렌식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단 그동안 우리가 의도적으로 비밀로 한 게 아니라 이 국정원이 기밀을 유지하라 그랬어. 요런 핑계를 좀 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국정원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네. 막 사건 조작하고 예. 간첩 만들고 이랬던 과거가 있으니까 왠지 국정원이면은 자기네들 잘못보다 이렇게 앞에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 같아서 국정원 핑계를 댔나? 원래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쿠팡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었으면 그따위로 국정원 건드렸다가 탈탈 털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났는데 이 자식들이 왜 국정원 핑계 내는지 알겠어요. 지네가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어, 국가 간의 문제인 것처럼 네. 보이게 할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예. 한국 정부가 또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한테 얘네들은 다 미국한테만 시선이 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막 들으면 마치 CIA나 뭐 이런 데들이 움직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공작 같은 걸 하면서 예. 이렇게 쿠팡에다가 뭔가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뭔가 음침하게 했을 거야. 음.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게 미국 증시에 변명하려고 하는 짓. 그러니까 이게 음침해 보이고 뭔가 비밀스러운 이유는 한국 국정원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가려는 거구나. 네. 그 이미지를 국정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네. 거기 플러스 국정원을 두려워할 이유도 딱히 없고. 예. 그렇죠. 한국 정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게 또 깔려 있죠. 네. 이게 더 열받. 감히 한국 국정원을 지금 핑계랍시고 갖다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과의 어떤 연락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그런데 국정원의 지시라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예, 그에다가 이제 포렌식 같은 거 이미 다 해놓고 복제본 만들어 놓고 이제 전달했다며.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던 것 같진 않고. 근데 문제는 그게 지시냐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사실 판단을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맞아요. 써요. 네, 말을 그렇게 바꾸죠. 이해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거 되게 전형적으로 네. 그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어법이거든요.
예. 3대 그거잖아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예. 그런 말은 한 기억이 없다. 음. 뭐 요 정도.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은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충분히 가능한 오해의 네.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거지. 아니 국정원도 협조 요청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국에서 어쨌든 용의자가 중국에 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밀 유지 협조 요청을 한 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보면은 정말 쿠팡이 뻔뻔한 게 용의자를 국정원에서 연락하고 만나라 그래서 만났어요라고 분명하게 처음엔 얘기하다가 최민희 위원장이 반복해서 정말 그렇게 지시했냐? 네. 너네 마음대로 용의자 만나라고 정말 국정원이 지시했냐?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국정원은 원래 말을 애매하게 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네. 정말. 그리고 포렌식도 정말 포렌식 시켰냐 국정원이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포렌식은 아니고 포렌식을 지시한 적은 없고 카피 정도는 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바뀌죠. 네. 정말 뻔뻔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발언들이고, 네. 그리고 얘네가 역공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그 그림 보면은 그 근육질 그 미국인 있잖아요. 네. 새까만 안경 쓴 것도 약간 정보 공작 냄새가 풍기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친님 대표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친님 대표하고. 그 여기 옆에는 지금 트럼프 문신이 있고. 그래, 트럼프 문신 네. 있고. 그리고 머리숱의 상태를 봤을 때 지금 그 제럴드 어쩌군가 걔 이름이 뭐야? 헤럴드 로저스. 헤럴드 로저스. 헤럴드 로저스의 이미지를 좀 가져다가 차용한 게 아니라. 예. 얼굴은 확실히 그래 보여요. 네. 몸집은 좀 더 크게 그렸지만. 그리고 약간 제가 되게 신경 쓰이지만 박순찬 화백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탈팡을 이렇게 감고 있는 사람은 지금 패딩을 입고 있어요. 네, 예. 춥다는 거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미국 양키는 옷을 홀라당 벗고 있어. 네. 네. 차 안은 따뜻한가 봐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몇 번 소비자 뭐 불매운동 이런 거 했지만 확실하게 어떤 기업을 단죄한 역사가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수찬 화백도 좀 이러다가 많은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좀 그렇죠. 있으신 거예요. 요 그 고양이도 나오고 고양이도 이제 이거 뭐 네. 그 여기 어깨띠 탈팡을, 했잖아요. 네, 메고 있죠. 근데 둘 다 뒷모습이 네. 되게 허탈해. 네. 그렇죠. 신기해요. 이 뒷모습으로 그렸는데도 되게 허탈한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러게요, 정말. 네. 심지어 난 이 앞머리카락이 허탈해 보여. 네. 네. 그러니까 옆에 요 생김이나 이런 게 되게 허탈해 보여. 네. 그러니까요. 우리 평범한 소시민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팡을 하고 저번에 교수님이 여기 해시TV 그 월요일 코너에서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결제율이 4%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 저는 이게 4%, 40% 이렇게 되면 이놈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와서 사과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좀 근데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충 또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용자 수가 이제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몇 백만씩 빠졌더라고. 네. 쿠플에서도 빠지고 네. 한 2, 300만씩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음. 예, 그 특히나 쿠팡 이츠의 이용률이 확 줄어들었대. 아, 네. 확실한 대체제가 있는 데라서. 그렇지. 음. 예. 아. 대체제가 확실히 있으니까 선택하기 훨씬 좋은 거야, 이동하기가. 네. 그래서 확실히 잘 지적했듯이 쿠팡 이츠,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쿠팡 본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빠져나간 숫자가 좀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 이제 일반 판매자들 있잖아요. 예. 밴더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네 온라인 매출의 양은 줄었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쿠팡의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뭐 판매되는 매출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늘었대요. 오. 쿠팡이 떼어가는 게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 쿠팡이 수수료 많이 떼어가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배달 라이더들한테나 그 입점업체들한테나 엄청나게 떼어가는 게 판매 촉진비, 판매 장려금 해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광고해 줄 테니까 판매 장려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수수료 떼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로켓 배송 있잖아요. 네. 이게 로켓 배송이 포함된 입점업체와의 계약이 가장 비싼 거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의 그렇죠. 입점 서비스인데 예. 아니면 그냥 쿠팡이 물건만 떼어다가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 로켓 배송 서비스를 입점업체들한테 강요한다는 거예요. 한번 입점해서 계약을 했으면 한 1, 2년 지나면 야, 이 사람한테 빨리 로켓 배송으로 서비스 갱신하라 그래. 안 해? 그럼 잘라. 자른다고 겁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 네. 그리고 아직 뭐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후기 남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제
후기 남기는 거를 이게 뭐 캐시를 얼마 리워드로 주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좋은 후기를 많이 남겨주는 방식으로 특정 판매자를 밀어주기도 했다. 예.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아닙니다만. 그 체험단이라는 형식으로 붙어 있잖아요. 예. 네, 뻔히 그 조작하고 있는 게 뻔히 보여. 예. 예. 그 이미 포맷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형식이 딱 맞춰져 있어. 이 태블릿이 나와 있어. 그냥 거기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뭐 자기네들한테 아까 봉우리가 말한 대로 순조롭게 협조해주는 업체들한테 먼저 주겠지. 네. 뭐 홍보비 명목으로 받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득이 우리나 판매자들한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쿠팡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띄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화가 나는 게 이번 청문회 때 소상공인 한 두세 분이 나와서 네. 아 그게 진짜 무섭더라. 쿠팡한테 신원이 노출되면 보복당할까봐 거의 복면을 하고 오셨어요. 똘똘똘똘. 완전히 똘똘 싸매고 오셨어요. 우리 들키면 진짜 보복받는다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쿠팡 입점하고 장사하는 과정 내내 조폭한테 당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 조폭한테 돈 뜯기는 느낌이었다. 그게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게 쿠팡이 우리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시장 독점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다른데 조금이라도 싸게 팔려고 하면 바로 전화 와가지고 거기다 싸게 팔면 쿠팡에서 덜 팔리니까 그만큼의 차액을 입점업체한테 내라.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돈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저가를 밀어붙여 왔다. 사실상 입점업체들을 쥐어 짜가면서 정말 무서운 기업인 거죠. 완전 양아치 아니야 진짜. 그럴 땐 생 양아치라 그래요. 네, 생 양아치 아니야 진짜. 쿠팡에서 물건 사보잖아요. 그러면 예. 되게 신기한 게요. 예전에 제가 쿠팡 쓸 때 저희 어머니도 쿠팡 아이디가 있고 저도 쿠팡 아이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접속했을 때랑 어머니가 접속했을 때랑 가격이 다르다. 맞아요. 네, 다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심지어 불과 몇 시간 전도 달라요. 네. 검색 이후에 달라지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자주 검색했던 것들 혹은 이제 내가 좀 더 뭐 판매 그러니까 구매 기록이 많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뭐 좀 까주는 게 많아지고요. 네. 애초에 가격이 다르게 잡혀요. 우리 어머니가 접속했을 때랑. 네. 그래서 그거 봤을 때부터 이거 좀 뭐 이상한데 같은 가격으로 안 파나? 그게 항공권 판매하는 데랑 호텔 판매하는 데가 그런 데를 많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쿠키 활용해가지고. 야, 그랬던 거야. 음.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이득을 돌려주는 기업도 아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판매자들 족쳐가지고 그 이득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받은 돈 중간에서 떼어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붙잡고 있어가지고. 아 맞다. 맞아요. 예. 예, 거의 뭐 한 60일 가까이 아마 붙잡고 있던가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업계에서 최악입니다. 예. 네이버는 거의 바로 다음 날 돈 들어온대요. 네. 판매자들한테. 확정만 하면. 네, 판매 대금이 판매 완료를 내가 눌러주면 네. 거의 그 다음 날 들어온다는 거야. 어. 또 쿠팡은 2달. 아 2달이면은 입점업체들은 그 2달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중간에 부도날 수도 있는 거고. 어. 당연히. 예. 돈의 융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딱 2달로 맞춰지게 되면 중간에 빠져나가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예. 아, 저 나빴다 진짜. 그 정산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게다가 사실 그게 일종의 신용 창조거든. 예. 그 돈 잡아가지고 그걸로 금융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실제로 대출해 주잖아요. 입점업체들한테. 그거 이율이 최고 19%입니다. 입점업체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이윤이 그러니까 이자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 네. 입점업체들한테 이 대출해. 정도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 금리가 아마 카드 리볼빙 서비스일 거예요. 예. 그게 연이자가 17%인가 그래요. 예. 그거보다 높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말로만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업체들 도와주기 위해 대출했다 그러는데 이자가 19%면 네. 사실상 고리대금법 아니냐. 사실상 뭐 골수 빼먹으려고 그런 거지 뭐. 네. 거의 모든 면에서 악덕 기업이 갖추고 있는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이 진로나 경로는 뻔해 보이는데 네. 근데 과연 이 정치권하고 정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버텨서 이들을 이제 단죄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들이 꽤 있거든요. 법원은 원래 이제 되게 좀 친기업적인 그런 거 많이 내리고 네. 김앤장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김회장 쓰고 있다고. 행정소송하고 이러면 그래서 정부가 과징금 함부로 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업정지도 함부로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서 하지 않으면 법원이 나중에 그거 취소하게 만들어주고 그 과중에 또 배상금 물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배상금 천문학적인 액수일 텐데.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너무 과잉한 영업정지를 때려가지고 우리한테 손해 입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마음이야 바로 지금 과징금 엄청 때리고 막 영업정지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행정소송 같은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쉽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예. 예. 막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기업 막 때려잡을 수 있으면 그렇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나마 당장 좀 눈에 보이고 조치가 가능해 보이는 게
일단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로 안 한 게 확실해가지고 네. 기본적인 보안 키도 안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직원이 그만뒀는데 그 정도랑 이번에 아까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눴던 국정원 핑계 대면서 국정원이 시켰다면서 지네가 포렌식한 거. 요거는 증거훼손이나 수사방해가 거의 확실해 보여서 그렇죠. 업무방해. 그거는 또 형사처벌 영역이라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뭐 배상해라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네. 요거는 수사를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물리면 되지 않겠느냐. 요거는 좀 당장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들의 기업 운영 실태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거를 우리가 제재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건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정말 철퇴는 탈팡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변 사람들 다 붙잡고 만나면 야 핸드폰 내놔봐. 너 이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이 쿠팡을 쓰고 있어? 이렇게 해서 탈팡을 진짜 한 500만 명 빠져나가면 네. 네. 아마 와서 시키는 거 다 할걸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뭐 한국을 무시한다. 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하는 게 눈에 띈다.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게 자기네 장사에 도움이 안 될 텐데 돈은 한국에서 다 버니까 네.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알 거고 근데 여전히 어제 청문회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 박형광 기자 말에 따른 박형광 기자가 연애하느라 바쁜 박형광 기자가 예전에 쿠팡 전문 기자로 또 이름을 날렸었어요. 네. 근데 그분의 말에 워딩에 따르면 쿠팡은 왜 이러는 건가가 아니라 원래 이런 애들이었다. 원래 이런 애들이다. 원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네 나름의 안전장치로 대관을 열심히 하고 미국 정치권에도 줄을 대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리스크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음. 네. 그리고 이것까지 전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에 상장한 이유가 그거잖아. 네.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거거든. 음. 미국만 해도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잘 몰라. 음. 얘네들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숫자만 이렇게 딱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올라가는 거고 숫자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죠. 이번에도 그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 들어오듯이 네. 네. 미국식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옹호를 해준단 말이지.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네. 저는 그거에 굉장히 기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네. 왜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하고 갈등을 부각시켜서 미국 정부를 움직이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더 큰 이익이다. 그렇다. 네. 그러면 방법은 더 어렵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 쿠팡을 제재하는 게. 탈팡만이 답이라니까. 탈팡만이. 진짜. 그러네요. 예. 실제로 시장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건 제 짐작이지만 쿠팡이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전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몇 군데서 강하게 이제 딱 지배적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적당할 때 팔고 튈 생각이 되게 있을 거야. 적대적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네, 네. 그러니까 주가를 높여놓고 적당한 가격에 언제 팔까?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사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있지 않거든. 확 당겨야 된다. 될 때 확 당겨야 된다는 생각만 있겠죠. 초반에 또 적자를 오래 보기도 했고요. 네. 네. 범킴은 지금 뭐 자기 주식 뭐 4,700억 원어치인가 이미 매각해서 뭐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로 중간에 어딘가 날라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진짜로 해결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도 손정희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상은 지분은 더 많은데 네. 지배력을 이제 김범수한테 이제 준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제 손정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문제래 가지고 그래서 이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예, 자기가 경영에 참여하면 이제 어떻게든 간섭해서라도 가치를 높일 텐데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얘네를 갈아치울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자신의 주가를 방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렵고 복잡한 해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이렇게 빨리 손 쓸 방도도 사실상 없을 것 같고. 네.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근데. 네. 예. 물론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될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만에서도 대만 정부가 벼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 다음으로 키우려는 게 대만 시장인데 대만 정부가 대만 노동부가 시사인에 공식 입장문을 보냈어요. 물론 시사인이 지휘서를 보냈긴 했지만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우리 제재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다. 대만에서도 잘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OS님이 손정희가 많이 늙었나요? 손정희 그 독립운동가는 돌아가셨고요. 네.
손 마사유시. 예.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 예, 소프트뱅크. 예.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만난 적 있죠. 예. 예. 자, 다음. 저 사람입니다. 예. 많이 늙긴 했네요. 근데 이분이 많이 늙은 거가 뭐가 판단력이 흐려졌나? 판단력이 흐려졌네. 이런 말씀이셨던 예.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손병희 선생이라고 맞습니다. 얼굴 처음 뵙는 분이에요는 뭐야? 이거 당연히 처음 뵙겠지. 예. 이름만 알면 되지 뭐. 네. 예.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예. 예. 아주 고급스러운 개그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헌신짝 이해운 씨 네, 이해운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음. 네, 뭐 지명됐을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좀 논란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어게인 행보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배신자라고 하면서 제명까지 해가면서 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뽁닥뽁닥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순찬 화백은 윤어게인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가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준 감투를 들고 도망가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풍선에는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뒤늦게 윤어게인 행보에 대해서 사과했던 점을 또 짧게 요약해서 써놓으셨는데 요 만평으로 볼 때 박순찬 화백은 이해운 후보자의 행태를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을 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윤어게인의 어떤 잘못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비판적으로 그리셨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얼굴은 참 어디다 갖다 박아놔도 심지어 이번엔 구두거든요. 야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예. 신기해. 진짜 신기해. 야, 그냥 한 반쯤 구워진 삼겹살에 갖다 박아도 어울리고요. 그냥 아무 데나 뭐 주먹에다 갖다 박아도 되게 어울린다. 예. 대단한 얼굴입니다. 신기한 얼굴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라는 게 특징을 나타낼 만한 게 많을수록 그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지. 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 축 처진 볼살과 이 초점 없는 눈과 그저 푸석푸석한 피부 좀 그리는데도 이 푸석푸석함이 느껴진단 말이야. 신기해. 왜냐면 헌신이잖아. 아무튼 근데 전형적인 이제 기회주의자의 액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월요일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인터뷰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 상황을 재빨리 수습할 기회가 있었는데 50% 이상 자기가 그걸 날려 먹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야 저거. 한마디 하고 나서야. 예. 그래. 근데 또 한마디 하고 나니까 잽싸게 알아듣는 걸로 봤을 때 그렇지. 기회주의자지만 능력 없는 기회주의자는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눈치가 없는 기회주의자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네. 시그널만 확실하면 그 시그널을 전달하고 막 실행하는 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요 사과는 물론 이제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이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만 예. 잘렸으니까요. 저쪽 사람들에게 나왔던 사과 중에 가장 강력한 사과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라는 가버리죠. 예, 내란을 한 5번 말해요. 첫머리가 문장의 첫머리가 무조건 내란이야. 내라. 나는 이 사람이 글로 가더라도 네. 바로 가지는 못하고 네. 비상계엄 문제로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비상계엄은 참 불행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둥그스름하게. 예. 바로 내라는 가버리. 바로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곤란해진 게 친한계입니다. 네. 야, 씨 우리보다 세게 사과해버리면 예.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근데 뭐 친한계는 지금 대가리가 날아가게 생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 교수님은 이 양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예. 청문회 통과 순조롭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뭐 시나리오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가 세 개가 이제 바로 이제 문제 삼으니까 지지층이 특히 이제 되게 문제 삼으니까 낙마를 시켜버리는 방법. 네. 자의가 아닌 타의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철회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건 뭐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스스로가 사퇴하거나 낙마시키는 방법. 네. 네, 세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여론이 조금 바뀌거나 저 정도 할 만하다라든가 아니면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밀고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모두 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담을 짊어질 필요까지 있었던 인사인가라고 이제 얘기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저는 두 번째 가능성에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봐요. 네, 그 말 속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통과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너한테 맡겨놓게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켜볼게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한 셈이니까. 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돼서 이건 도저히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바탕이 생기지 않으면 가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초장에 물르면 대통령에게 짊어질 정책 책임이 더 커져요. 나중은 시간에 넓혀서 분산되잖아. 네. 잊혀지기도 할 거고 뭐 입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초기에 자신의 부담을 크게 짊어지는 방식으로 가면 국정 동력이 꽤 삐걱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스톱을 걸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지금 장동혁이 막 열심히 제보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분이 그렇게 성격이 좋은 분이 아니라며 보좌관들 사이에서 그렇게 뭐 평판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제 오늘 벌써 녹취 나왔죠. 녹취 나온 거 저는 진짜 뻔히 예상했습니다. 네. 만나보면 압니다. 백분 토론에서 예. 몇 번 만나셨죠. 네. 이분이 겉모습을 보이는 거랑 예. 바로 본심이 이제 뒤에서 쑥 하고 나오는 거랑 굉장히 격차가 나요. 그럼 더 무서운데, 음. 더 섬뜩하고. 어제 공개된 녹취요 무섭습니다. 예, 일한 지 6개월 된 인턴한테 하는 얘기인데 너는 머리가 없니? IQ 한 자리. IQ 한 자리니 널 없애버리고 싶다. 뭐 이런 워딩들인데. 그게 2017년이었나요? 2019년이었나요? 2017년?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걸로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물론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인 타격을 피할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미 지금 돌아갈 다리가 다 불태워져 없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만 버티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터진 그 이른바 폭언 녹음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사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 들고 일어나고 있고 완전 자중질환을 대통령이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그 범여권 이제 민주 진보 쪽의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청문회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도저히 강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층에서도 비토 여론이 많이 생기느냐. 이러면은 이제 사실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청문회 거치면서 여론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들을 비롯한 저희 해시TV라든지 뭐 대한뉴스라든지 겸공이라든지 매부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잡냐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그거에 다 따라가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김병기 의원 건도 사실 많은 수의 방송들이 계속 이제 상황을 보고 있다가 네. 녹취가 나오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매부쇼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음 날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여론이 이거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주 기출을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다가 요거 선 넘었다. 이건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는 판단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리게 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메시지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고려도 해봐, 저런 고려도 해봐, 대통령이 이런 생각도 했겠지, 이런 효과도 있을 거야. 이거 누가 입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드러난 거로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드러난 것 가운데 뭐가 용인할 수 있는 거고 뭐가 용인할 수 없는 거냐. 그 크기를 각자의 판단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게 크다 작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각자가 내가 볼 땐 이 정도면 충분히 과오가 크다. 이 과오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 정도 과오는 그렇게까지 뭐 크지 않고 나머지의 측면들을 훨씬 더 장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로 부딪혀서 최종적인 판단들을 만들어내면 돼. 네. 근데 왜 쓸데없이 이러저런 입증할 수 없는 수많은 시나리오와 가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네. 특히 대통령의 큰 그림 이런 거. 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추정의 영역이라. 그렇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입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요? 자신의 예상이? 다른 데로 가겠죠. 네. 관심은. 그렇죠. 근데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 때 국힘이 당황한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방송들이 특히 윤어게인 과거 행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 공동체로 위협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뭐 국민의힘에 폭탄을 던졌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주류가 됐기 때문에 니들이 이제 보이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다. 이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그렇게 크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해운 하나 움직였다고 해서 지지층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해운이 무슨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비교적 큰 중진급 정치인 정도에 불과하지 자기 선거구에서도 내쫓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동으로 옮겼잖아. 네. 자기 독자적인 정치지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면 홍준표가 움직인다 다르지. 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도 2번이나 나왔던 사람. 그렇죠. 2번이나 나올 뻔했던 사람이죠. 나올 뻔. 네. 한 번은 실제로 나왔었고 한 번은 중간에서 말도 안 되게 꺾였던 거고. 네. 근데 이런 정도도 다 쫓아가지 않거든. 네. 그런데 이해운이 옮긴다고 해서 지지층이 옮겨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저쪽에서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야 여기는 가망이 없어. 네. 그러면 빨리 내 옛날에 그 어떤 흔적들을 파묻고 네. 되도록이면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가능성이 생겨. 미리 움직여놔야 나중에 움직이는 것보다 나. 허은아 봐봐.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김용남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김용남 의원은 불쌍했죠. 선두에서 튀어나왔는데. 그렇지. 아 근데 저는요 나중에 크게 쓰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더 상처 주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됐어. 저는 용남이 형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놀리고 싶지? 큰일이네. 네, 아니 진짜로 좋은데 더 큰데 쓰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는데 하나의 파열구가 있죠.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움직이다 보면 이게 쫙 눈치를 보면서 빠바바바박 움직이게 되거든요. 제가 조경태를 주목하라고 예전부터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조경태 이 사람은 훨씬 더 덜의 그런 부담이 아 그럼요. 탄핵 찬성했고 네, 처음부터 내란 잘못된 거라고 네. 얘기하고 다녔고. 게다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사실 떨궈져가지고 글로 옮겨진 이제 그런 셈이니까 그냥 움직하잖아. 그럼요. 지금 막 이게 막 네. 강아지들이 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산책 나갈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네. 저희 집 망고는 제가 그 옷을 입잖아요. 네. 그럼 바로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막 이렇게. 네. 나가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상태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지각에 약간 흔들림이 생긴다고. 네. 그럼 마음이 급해져 사람들이. 그럼 요런 뭉치나 흐름이 생겨야 그 흐름에 같이 지지층도 일부 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특정 개개인들의 지지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계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거든.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걸 생각했다고 해도 바둑돌 하나 딱 뒀다고 해서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 두면 막 바바바바바 그러면서 무슨 영화처럼 나비 효과처럼 바뀌나? 아니지. 그다음에 또 둬야 되고 또 둬야 되고 또 둬야 돼서 그다음에 결국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담이 있는 돌들을 계속 둬야 된다는 소리고 그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 애칭처럼 뭐 천재명이라고 부르고 네. 막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기대를 중첩시키면 나중에 실망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모르는 일로 놔둬야 돼요. 네. 네, 모르는 일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담을 안고 지명한 후보자인데다가 이미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검증 대상 논란거리는 사실 모르던 바도 아니고 네.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진짜로 우리가 검증해야 될 사안들이 뭔지 정확히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다 좋다. 대통령이 큰 뜻이건 윤어겐 이거 다 좋은데 이 사람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나 관점이 아무리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도 그 선은 넘은 거 아니야?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평가가 오히려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남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더 근본적으로 내란에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계속 밝혀야 되고요. 네. 계속 강도를 높여가면서 밝혀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해버렸네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네. 되는데. 근데 강도를 높일 것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이제 논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내 눈이 멀었단 표현을 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실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피해간 표현을 쓰면 안 돼. 왜? 눈이 멀었다면 사람들 알아. 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저게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거 알거든. 네.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게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약간 용인하는 경향이 있어. 요 선악을 엄청나게 구분하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랬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뭐 네가 그 문제는 알고 있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이 살짝 바뀌거든. 근데 그런 쪽으로 내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정책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론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렇죠. 여론에 영향이 없어요. 네, 먼저 하나 이 결정적인 도덕적 결함이 안 나타나야 돼요. 요번에 이 부분은 저는 강선우 의원 건 때문에 계속 중첩 효과가 있어서 자꾸 그러니까 시험대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 정도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논란거리가 나왔을 때 책임을 질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사해 그런 면에서 보면 이른바 갑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니까. 근데 요번에 게 사실 약간 더 세요. 녹취가 나왔거든 목소리. 네. 이게 전원으로 듣는 거랑 목소리 여러분들이 같이 듣는 거랑 굉장히 다른 효과. 그렇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과 예. 실제 물증이 나온 건 그렇죠.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 예.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심정이 동조가 돼요. 듣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한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강선우 의원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서는 방식으로 했고 그게 정권 초기니까 또 일부러 더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애매한 상태로 아직도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요거보다 약간 더 센 도덕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얘는 살려주고 왜 쟤는 죽였어? 이런 얘기 듣는다고. 아, 그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겠구나. 예. 쉽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있는데 뭔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지명을 한 것이고 이혜원 후보자도 이 검증대를 통과하기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확실합니다. 차라리 윤어게인만 있었을 땐 조금 나았는데 네. 사과를 계속하면 되니까 네. 지금 어제 터진 이 녹취가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예, 요거를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병기 또 원내대표 전 관련된 이야기 또 살펴보죠. 이번에 또 재래식 권력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순찬 화백이 예. 유시민 작가 때문에 이 재래식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꽂혀가지고 꽂혔습니다. 거의 매주 하나씩 나옵니다 지금. 예, 재래식 권력 또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아무래도 민주 진보 쪽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뼈아픈. 네. 왜냐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로 그런 재래식 권력의 전형 아니었느냐 알고 네. 보니까 지금 뭐 갖은 금품. 지금 금품 수수까지도 오늘은 보도가 나왔는데 의혹까지 보니까 호텔 숙박권 받고 공항 의전 받고 보라매 병원한테 가족 진료 특혜 받고 쿠팡한테는 밥을 얻어 먹었는데 국감 전이었고 갖은 비위 의혹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예. 네. 저희 김병기 전 원내대표 얼굴은 되게 잘 그려줬어요. 네. 너무 정확하게 잘 그려줬어요. 네. 예. 근데 요거보다는 좀 덜한데. 네. 그래도 어떤 윤석열처럼 이게 혐오감이 들게 그렇지.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랑 좀 비슷한 표정이에요. 네, 김병기 의원이 되게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이렇게 길 걸어갈 때 막 여러 질문 던질 때도 그렇게 크게 흥분하지 않고 물론 워딩은 되게 세게 나오는데 표정이 항상 딱 요 표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궁지에 몰렸을 때도 그 표정이고 재래식 권력의 방식으로 저렇게 얻어먹고 다닐 때도 같은 표정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수찬 네. 그래도 박수찬 의원이 마지막 정으로다가 얼굴은 멀쩡하게 그려주고 이렇게 네. 되게 보면은 꼴배기 싫게 그리진 않네. 네, 예, 예. 약간의 그냥 정을 남긴 거지.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인지 알아보겠다 정도고요. 사실 감정을 담아서 그린 건 이제 다리예요, 다리. 네. 그치. 저거 이제 개걸음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상당히 꼴보기 싫은 걸음걸이잖아요. 최근에 김병기 의원의 그 걸음걸이가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또 네. 네, 약간 뭐 사실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권위적인 사람 아니냐. 뭐 네. 이런. 그런 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요? 걸음걸이로. 생각보다 왜냐면 많은 이게 게. 애매한 정도의 거하고 전형적인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걸음걸이나 이런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거든. 전형적인 게 김무성. 음. 나는 그 사람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야 세상 슈퍼콘 되겠구나 싶었거든. 음. 배 쫙 내밀고 네. 탁 꽂고 이렇게. 네. 그러다가 뭐 캐리어 같은 거 그냥 확 밀어버리고 네. 그냥 야, 받아라 이러고. 아무튼 재래식 권력의 작동이 여전히 민주당에 있었다는 점이 네.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아요. 네. 저 그림에서도 보면 쿠팡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네. 네. 이 전 대표 박대준. 그렇죠 네. 얼굴이잖아요. 네. 참 눈 먼 사람 이런 거 되게 잘 그리는 거.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그렸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 게다가 플러스 혐오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이 그림이 더 좀 근본적으로 마음 아픈 지점이 이게 지난주 재래식 권력도 비슷한 그림인데 막 이제 종교 권력에 의존하고 이런 걸 그렸잖아요. 지난주에는.
지금 김명기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도 이 만화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왔잖아. 라는 그런 비판적 시각도 들어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재래식. 그러니까 재래식이라고 네. 쳤지. 저는 이거 꽤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형적으로 이렇게 살았거든. 이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예요. 물론 비율적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국민의힘이 훨씬 더 구태고 기득권인 건 맞죠. 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5개냐, 3개냐, 4개냐, 2개냐의 차이지. 예. 강선우 의원 건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네. 직접적인 잘못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으나 돈이 이미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의회 의원 사이에 주종 관계 지금 어느 정당이나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 드러나고 있는 거지. 기초자치단체 뭐 의원들 네. 공천권을 그 지역당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를 그래서 바꿔야 된다. 네. 이거 바꿔야 돼. 네. 네. 이게 다 무슨 부하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거의 가방모치처럼 다니는 경우 많아요. 너무 서로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 근데 교수님 저는 약간 이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거 보면서 약간 네. 사람 본성이란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권력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나 보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그 뭐 칸트가 말한 것처럼 도덕률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북극성 같은 도덕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대부분은 이 땅에 평평히 펼쳐져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보다 약간 낮거나 못하거나. 그럼 주변이 만연하잖아요. 네. 당연히 윤리의식이 떨어져. 음. 나만 안 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이게 어디선가 걸리잖아 이 도덕률에. 그러면 이제 뜨끔한 거지. 아씨 문제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죄만 문제고 남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쇄신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런 드러난 걸 가지고 결국은 꺾어내야 돼. 그래서 다음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게 한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옛날에 더 했으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대선이나 총선 같은 그리고 지선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정도 가면 상향식 공천 제도를 2016년부터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제도를 이제 또 고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신났던데 사실 국민의힘 작년 총선 때 김종재 의원도 녹취 났잖아요. 그렇지. 자기네 그 포항 쪽에서는 돈 몇 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 녹취가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의혹이 나온 거는 뭐 김명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니까 네. 우리 정당 전체가 좀 안고 있는 문제인 거죠 지금. 네. 네.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요 정도의 특혜, 요 정도의 의전, 요 정도의 편의 제공을 만약에 내가 이 자세에 있었는데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뭐님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고라고 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아니요. 저요? 네. 몇 억? 아니 예를 들면은 네. 그 지역 병원에서 진료 특혜 같은 거 주는 거. 저는 빨리 앞으로 패스트트랙 해주고 막 이러는 거. 저는 안 받습니다. 진짜? 저는 한 몇 억 돼야 받지 그거를 뭐 진료 정도 가지고. 그건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 위험도가 높은 거는 좀 더 주저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니까 작은 거고 좀 덜한 저는 거니까. 오히려 작은 거는 들킬 수 있어. 안 받아. 근데 큰 거. 하면 큰 크게 거는 한다.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죠. 예. 예. 작은 거 안 받는 사람한테 큰 거 안 줘요. 그러니까. 네. 이래서 그냥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다 받았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안 주면 뭐라 했을걸요. 음. 아니 뭐 다른 데 가니까 국회의원 좀 빨리 해주고 그런다는데 뭐 그렇지. 여기는 그런 네. 게 없나 보네. 뭐 이렇게. 오히려 불쾌해하지. 네. 이 다른 애들 다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내가 무서워 항공사는 보여? 나한테 퍼스트를 안 주네. 음. 뭐 괜찮은가 봐. 뭐 이렇게 음. 했을 것 같아 나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권력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객관화 돼 있어요. 권력이 들어오면 저는 절대로 절제 못한다. 100%다. 분명히 아주 추하게 날아갈 거기 때문에 네. 권력 근처에 안 가는 게 좋다. 호텔 숙박권 이런 것도 보면 솔직히 언론 보도의 양식을 보면 너무 또 전형적인데 예. 뭐 이게 원래 본래 가격은 뭐 75만 원인가 뭐 이렇고 그런데 이거를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해줬다. 네. 그거는 저 표시 가격이에요. 표시 가격. 음. 표시 가격은 언제나 굉장히 높게 치고 네. 누구나 다 할인된 가격으로 보통 들어가지. 음. 근데 그 할인 대폭을 세게 해준 거야. 이게 그 용인의 정도를 높여주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요만큼 주는 사람, 요만큼 주는 사람, 요만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매니저의 어떤 그 직관에 의해 가지고. 근데 가장 센 할인율을 적용해 줬어? 그럼 내적 권력이 그 정도는 되지. 이런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이 정도 할인은 뭐 단골은 다 받는 건데 뭐 나한테 좀 뭐 특별히 적용해 줬나 보네. 그럼 내가 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김병기 의원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올 때 첫 반응이 좀 잘못된 게 요 얘기가 김병기 의원 입에서 나와 버렸어요. 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 본인이 아 이거 항공 대한항공 숙박권 의례적으로 모든 의원들한테 주는 와중에 나도 받은 거다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평론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받았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윤리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사례들을 쫙 해서 정도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가 쓰는 방법이라고. 네. 자, 요때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 아, 도저히 안 되지. 그럼 요건 어때? 헷갈리는데 요건 어때? 아, 그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게 돼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통 느껴지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레스토랑을 가는데 룸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보좌관 전화해서 아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하나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빼줄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게 매니저의 직권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어. 그럼 보좌관이 전화해서 압력 걸어가지고 방 하나 절대 뺄 수 없는 걸 남의 거 빼줬다. 이런 식으로 증언해 버리면 네. 이건 비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거나 모호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심지어는요 연예인급만 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럼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예능에서 노홍철 씨가 그 예약이 꽉 찬 그 식당에 그냥 자기 연예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냥 들어간 장면이 있고 그게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근데 노홍철 씨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인장이 와서 해주겠다 했어. 나는 그걸 오케이 한 것뿐이고. 근데 결국은 이게 뉴스 보도로 쫙 나오니까 이건 누가 봐도 노홍철이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실제로 그런 면이 있거든. 예, 있어요. 그럼 더 낮추면 예를 들면 뭐 와인 서비스로 한 글라스로 한 5개쯤 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있는 일이잖아. 아, 너무나죠. 안구란. 네. 근데 이런 것도 특혜하냐? 특혜지. 특혜지. 그 사람 권력을 보고 있으면 특혜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를 낮춰가다 보면 우리들도 충분히 얻고 싶은 특혜가 있고 또 정도를 또 높여가다 보면 이건 우리로선 도저히 얻을 수 없는데 얘니까 얻는 특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이 어디에서 그어져야 되는가가 끊임없이 테스트 당하는 거야.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춰진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어디서 누가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거 녹취하고 있을지 녹음하고 있을지 아예 녹화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요새 정말 살벌한 몰카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투명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고 이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게 맞아. 이 부분을 단죄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거꾸로 이런 사람이라서 왜 안 당해? 그럼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25일 날 김병기 의원 윤리감찰 지시해놓고 네. 왜 안 했다고 얘기하다가 오늘에 와서야 사실은 했다고 얘기했을까? 공작했나? 아니면 25일이면 원내대표 물러나기 전이라서 얘기를 안 했나? 네. 이제 원내대표 물러났으니까 얘기한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왜 억울한 것도 있을 텐데 고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두 사람 사이가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사이는 아니고 약간 경쟁하는 사이에 좀 더 가까운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직급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는 당의 얼굴이나 이 사람의 얼굴에도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약간은 이제 예의성 멘트 같은 것들을 했고 이 절차도 약간 예의성으로 진행한 경우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용납 가능한 형태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더 웃긴 건 오늘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어딘가에 나왔는데 이 칼럼이었나 그래요. 근데 그 김병기라는 견제 없이 정청래는 어디로 갈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 갑자기 김병기를 응원해? 갑자기 김병기 의원을 응원해? 그러니까 김병기가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강하게 견제를 해주던 그 폭주로 견제를 해주던 힘이 김병기인데 이제 정청래 완전 폭주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야 걔네는 진짜 그런 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구나. 정청래가 너무 미운 거야 일단. 그렇죠. 너무 싫어. 이 사람을 낙마시켜. 김병기는 낙마 되든 말든 상관없어. 정청래를 낙마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김병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지. 예. 뭐 예전에 특검 같은 거 자기가 혼자 괜히 와가지고 다 했다고 그러고 막 그렇죠. 이러는 거 월권 행위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세가 있고 거기서 김병기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맞아. 예. 그런데 이거를 또 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청래 폭주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그 마치 지네가 뭐 이렇게 은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막 풍기네요. 그렇지. 뭐 이게- 뒷얘기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근데 그거 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 앞질러서 생각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생각할 일이지 이거는.
그리고 나는 요즘에 댓글창마다 와가지고 정청래 당대표 욕하는 네.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는 댓글 되게 많아졌어요. 네. 우연일까 싶네.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갖는 건 좋은데 표현법이 이상하다라는 것도 제가 늘 하는 얘기고 동시에 뭐냐면 하는 얘기들 왜 돌아다니면서 왜 하지? 네.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설득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쓰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똥 뿌려놓는 행동이거든. 네. 예. 오염시키는 행동이에요. 그건 뭐냐면 댓글 공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 적어도 댓글을 쓸 정도면 논쟁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펼칠 뭔가 이게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뿌리고 다니는 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누가 도움해달라고 하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이게 복부 타고 있는 거잖아. 예. 똑같은데 맥락 없이. 예. 이거 약간 그 당원 게시판 복부 타는 한동훈 씨랑 비슷한 짓거리 아닙니까? 안 네. 그래도 다음 만화가 다음 그림. 네. 예. 그래서 오늘의 이제 보물이죠. 제가 볼 때는 매주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박수찬 화백 만평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4개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예. 이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2주에 만평을 뽑아야 될 것 같아. 물론 다 잘하시는데 예. 오늘의 1등은 이겁니다. 예. 아유 누가 봐도 이거. 진짜 나 진짜 이 정도 되면 제임스 카메론이 고소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감탄해서 사용권 줄 것 같아. 쓰라고. 하필이면 머리를 딴 게 더 웃겨. 왜 이렇게 잘 어울리게 웃기지? 그리고 이제 박순자 화백은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그리면 장동혁 대표한테 고소당합니다. 그렇지. 아니 한동훈만큼은 좀 성의 있게 그려주세요. 이게 박순자 화백 장동혁 대표 가면 갈수록 왜 근데 눈이 이렇게 양쪽에 박혀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서 그런 건 알겠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 예, 신 아바타, 예. 구 아바타, 신 아바타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의 지금의 기수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한때는 거의 뭐 형제나 다름없었던 한 몸이었죠. 윤석열 검사랑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근데 지금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터트려 버리면서 원래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어제 SNS에 쓴 걸 보셨어요? 너는 안 썼다고, 한동훈 전 대표 너는 안 썼다고? 다 이거 가족 명의도 동명이인인데 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조작한 거라고? 너 그럼 그때 딴 살림 차렸니?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썼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한마디 얹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고소고발의 위험이 커서 그냥 홍준표 전 시장의 홍준표 전 얘기만. 시장이 썼어요. 예. 예. 너 딴 살림 차렸니? 라고까지만 얘기를.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변명하는 게 네. 너무 한심해요. 네.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가족들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음. 그걸 또 언론에서는 최초 인정이라고 해주더라. 네. 이게 어딜 봐서 인정입니까? 그 썼다는 그 아이디가 실명이 장인 장모 그 자기 와이프잖아요. 그 장인이 80살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이준석한테 마상 중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난 이거 와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변명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가족 탓을 해버리면 어떡해. 네, 저기 보이시죠? 딴 살림 발언. 네. 감사합니다, PD님. 홍준표 시장이 썼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씨의 해명이 그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가족들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사설 칼럼을 인용했다라는 사실을 네. 내가 뒤늦게 알았다. 네. 1년 전엔 몰랐다. 그리고 제발 네. 부탁인데 언론 사설 칼럼 인용했다는 거짓말 좀 그만해. 어떤 칼럼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그 댓글 다 봤다니까. 검찰이 그 공소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언론이 쓴 거 네. 이런 거 다 증거로 갖다 붙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면 되는 줄 알아. 판사도 받아주니까. 아유. 아이고 진짜. 그리고 한동훈 씨 이제 두 번째 해명이 나는 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적도 없다. 일단 내 명의로 써졌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쓰인 글과 같은 IP에서 작성됐다고 하는 내 가족들 이름으로 쓴 것도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네. 다 딴 사람들이고 동명이인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까 그런 흥분한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다 동명이인이냐? 예, 이 한동훈 씨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전부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네. 처음에 이게 나온 게 그 뭐죠?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그 자리에선 가족도 핑계 댔다 쳐. 그래놓고 지도 좀 너무했다 싶었던 거지. 제 예측입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 생각한 게 겨우 그거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리고 아까 그 그림 보면 장동혁 대표는 머리 같아.
아 한동훈 씨도 머리카락 같긴 해요. 예. 예, 한동훈 씨도. 예. 잘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를 표현할 때마다 박수창 화백이요. 예. 옆머리와 구렛나루를 그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봐봐요. 옆머리 구렛나루 딱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묘사 아니에요? 야. 실제로 없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예. 아니 이발할 때 싹싹 미나 보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나 한번 싶기도 하고. 싹싹 미는 거니까. 아 이거는 보통 인물화 그리다 보면 여기가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네. 없는 사람도 좀 그려줍니다. 네. 내 그림이 자연스럽기를 원하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근데 박수찬 화백은 이 그림이 자연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저걸 보면은 그 옛날 맹구 있죠. 예. 맹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거하고 되게 옹수가 악당에서 쓰고 있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 진짜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러네. 이거 맹구가 말이. 아니 그렇게 비슷하다. 나는 맹구라고 그랬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슷하다. 이거 박순찬 화백이 그린 겁니다. 제가 네. 그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윤석열 씨는 참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또 사람이 평안해 보이네요. 자고 있는 걸로 그려. 근데 보통은요. 네. 아바타랑 연결돼 있으면 네. 이 연결 장치가 있어야 돼. 예. 근데 윤석열은 그게 없어요 지금. 저는 저게 예. 관짝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상 죽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사실상 죽음 상태야. 예. 자는 게 아니야. 연결돼 있는 게 아니야.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본체는 이미 죽었고, 그렇지. 예, 짝퉁 아바타끼리 서로 지금 싸우고 그렇지. 있는 게 예. 아닌가. 저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연결된 게 없잖아. 실제로 이렇게 정신에 의한 조종을 받고 있진 않아. 거부해 그걸 아바타들이 거부해. 그리고 아바타 2편부터는 예. 실제로 그 저 악당 군인 있잖아요. 걔도 예토전. 그 사람이 그죠? 그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인데 기억만 빼와가지고 예. 약간 클론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티브를 따오셨을 것 같진 않은데 예. 박순창께서 어쨌든 죽어 있다. 예, 마음이 반영됐겠죠. 의도했다기보다는. 네, 네, 예. 뭐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내면이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 할 수 어휴, 없어요. 그럼요. 예. 다만 이제 그 내면 잘 알겠다는 거죠 저희도. 예. 근데 난 이 만평 보면서 정말 맹구는 생각지도 못했다. 저 교수님은 진짜 진짜. 은근히 닮았다. 나는 보자마자 맹구 떠올랐다니까. 아 정말. 아니 난 장동혁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잘 그려줬다고 생각했어요 한동훈 대표를. 예. 아니야. 그리고 박순철 화백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맹구를 떠올렸는지. 그럼 그분이 그렇다고 하겠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릴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아 이거 잡고 이렇게. 아 근데 다시 이제 뭐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다시 이제 정치인으로 복귀하시게 된다면요.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시원하게 드러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들인가 첫 해명이 잘못됐어. 그냥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아니, 나는 부착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 누가 그러더만 전 세계에 저기 뭐야 대통령 중에 대머리 대통령은 있어도 가발 쓴 대통령은 없다고. 정치인이라는 게 진정성 이게 중요하잖아. 좀 드러내. 이게 아이템 좀 다 떼고 이제 그냥 자연인 한동훈으로. 아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예. 너무 걱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자, 거의 없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이게 징계위원회로 회부가 됐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징계안이 곧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앞에 김종혁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 2년 정지. 예. 제가 봤을 때 그냥 탈당시켜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한동훈 싫은 건가요? 그렇죠. 예. 어. 정적 제거가 목적이에요. 얘가 앞으로라도 뭔가 불씨가 되기 싫은 거야. 3대를 멸하고 싶은 거지. 아. 이 권력의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산법 딱 그래요. 언제나 내 잠재적 경쟁자, 현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그거를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뭐 솔직히 말하면 윤리 이런 거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했어야 되고 이게 제가 볼 때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단기를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네. 리더가 바뀌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예.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싶고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른바 친한계의 구심점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권력에 있어 도전 세력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얘네들의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디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준석은요? 네? 이준석이요.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장동혁이 그 들어오게 만들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장한석 연대니 뭐니 쓴 건 정말 헛소리군요. 그냥 그건 위시풀 띵킹이에요. 아, 조선일보가 보기엔 이렇게 손 좀 잡아, 손 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온갖 묶어놓고 띄워놓으면 이게 어떻게 좀 여론 압박이 생기면서 이게 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지 현실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그런 위시풀 띵킹을 일기장이나 쓰지 왜 기사로 쓰고 그래? 그게 옛날 버릇이죠. 그렇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짝짓고 묶어두면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들을 움직이게 아바타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관습이 남아있겠어. 재래식 언론이죠. 그럼요. 그런 영향력으로 좀 광고도 좀 받아먹고 막 그랬던 건데. 참. 근데 저 연대가 이루어졌다 한들 하루나 가겠어요? 저 이게 캐릭터들 그 프레임이 의외로 먹히는 게 예. 절대로 어울리지도 않을 사람들이 그래도 예, 뭔가 왠지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막 하잖아. 네네. 예, 그 틀이 생기면 그 틀이 가능한가를 따지기보다 이게 효과가 있는가? 그럼 만약에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주도 세력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준석이 제일 먼저 움직였고. 그렇지. 예. 아, 그래서 같이 단식해 볼래요? 이렇게 단식 플러팅을 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꺼져라. 예. 꺼져라도 아니야. 그냥 아니, 반응이 없었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너 그렇죠. 따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라는 얘기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네. 참 조선일보는 점점 이제 절규에 가까운 기사들을 막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기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온갖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해운 이제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가 이걸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니들 이러다 빈집털이 당한다. 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양지열 변호사가 대통령이 좀도둑이냐 빈집털이가 뭐야 빈집털이가 표현이 중원 회복 뭐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빈집털이는 대통령이 무슨 좀도둑이야?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조선일보 요즘에는 그냥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렇지. 예전에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씨 막 이러다가 이제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원래 조선일보 같은 데가 이혜훈 같은 캐릭터 좋아하거든. 서울대 출신의 네.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때로는 단점이지만 때로는 장점이 된단 말이에요. 예. 뭔가 어딘가에 딱 자리 채워주기가 좋은 구색 갖추기 좋은 사람이니까. 네. 뭐 경제학 박사도 가지고 있지. 뭐 삼선 의원이기도 하지. 이런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딱 이렇게 말로 놓고서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 말이 하나 사라진 거거든. 조선 입장에서. 쓸모 있는 말이었는데. 예. 네. 이게 자기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야 다 지만 중요하니까 나만 왕이고 막 이러니까 별로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 정치판에서 벗어나서 체스를 두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말 하나 사라지는 게 되게 아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더 심하게 반응하잖아. 자꾸 지방선거용 지명이라고 엄청 보도 썼었어요. 네. 처음에 이혜원 후보 지명했을 때. 그리고 말 하나가 사라지니까 뭐 원래도 그렇지만 요새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체스 말은 오세훈입니다. 네. 오세훈 또 엄청 띄워요. 네. 옮겨가죠. 네. 제가 이 자타공인 권순표 국장이 인정한 오세훈 덕후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오세훈 특별판 대한뉴스 방송을 기획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오세훈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수 소장 왜 그분이 오세훈 엄청 싫어해요. 그래요? 네, 부동산 시장 다 망쳐놨다고. 연락처 좀 줘요. 아니 근데 지금 국힘에서는요 아예 그냥 당원 비율 70% 조정해가지고 그냥 오세훈 날려버리고 나경원 내보낼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나경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오세훈 정도를 방어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서울시 중심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오세훈이 지금 여러 개 똥벌어지 가지고 너무 심하게 찼죠. 네. 네. 나경원이 되게 신나하고 있잖아. 네. 나경원은 요즘에 막 MB 만나고 막 장난 아니더라. 희낙낙하고 다니던데. 근데 여전히 지금 한강 수상버스는 마곡에서 여의도까지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지금도 8개 중에 4개 정류소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거 다 실시간으로 세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를 서울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될 텐데. 요즘에 여론조사 하니까 거의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예. 저는 서울은 그 구도만 굳어지면은 예. 그 뭐 쉬운 싸움은 당연히 아니지만 네. 이게 이유를 제가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오세훈 시장을 찍지 않을 이유를 주면 이긴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을 찍지 않을 이유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잠재적인 또 후보자들이. 네네. 근데 지금은 이미 구도가 좀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오세훈이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오세훈을 찍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거야. 나경원 의원으로 만약 나온다 그래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도 찍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데. 나경원은 내가 나로 하여금 나경원을 찍지 않은 이유를 말해줘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안 찍을게.
더 심하네. 나경원은 그렇게 팬덤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심해. 강력한 비호감을 갖고 있어요. 더 심하네 그럼. 오세훈은 그래도 이거 인물 멀쩡하고 허우대 멀쩡하다는 장점이라도 있잖아요. 그럼요. 대충 뭔가 하여튼 그냥 저 사람하고 그냥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는 쪽에 가깝거든요. 네. 상당히 흐리멍텅한 사람이어서 네. 근데 사람이 진짜 한치 앞을 못 본다고 네.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먹고 들어가는 현역 프리미엄인데 네. 그거를 작년부터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알차게 자기가 다 까먹었어요. 한강버스 그 광화문에 무슨 이상 밭들어총 세우는 거 네. 종묘 이게 작년부터 급하게 시작한 거거든요. 뭘 그렇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오세훈은 조급하면 꼭 일을 망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요. 박원순 시장 들어오기 전에 그 자기 스스로 이제 물러날 때. 예. 근데 그 전부터도 제가 재선되고 나서 이상해졌다라고 느낀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보면 되게 오만해져. 일단 이렇게 포즈도 바뀌고 네.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돼 있어. 음. 그러면 꼭 이상한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전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재선 컴플렉스라고 생각해. 슈퍼마워 징크스 같은 건가? 음. 아니 저기 그 한강 따라서 런닝하다 보면 오세훈의 그 한강 호텔 보여요. 그거는 저는 올 때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교도소야. 네, 그 다리 옆에 있는 거. 예. 거기서 누가 쉬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거기서 자고 싶지 않지. 막 철제 건물로 막 이루어져가지고 거기 진짜 골 때리는 건요. 차를요 한강 주차장에 대고 걸어 올라가야 돼. 돌았냐고요. 누가 호텔 가려고 한강 주차장에 차 세우고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지 저기까지. 제정신이야? 그럼 지금 만든 지 한참 돼가지고 저기 가까이 가보잖아요. 더 겁나 더러워요. 청소도 안 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한강버스랑 좀 비슷하네. 버스 타려고 한참 걸어가야 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예. 예. 오늘 영화 얘기 할 시간이 없는데? 해야죠. 해야죠. 안 되면 2주에 걸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걱정하지 마요.